와, 존속살인 뉴스는 많이 봤어도 즉속살인은 또 처음이네요. 총까지 직접 만들어서 아수라장으로 만들 줄이야. 자, 또 한 사람의 인생이 폭발했습니다. 이건 분명 또 예고된 참사였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사건의 배경에는 어떤 프리퀄이 있었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비극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실 겁니다. 오늘은 공짜로 얻어지는 권력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유교 문화와 가부장제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능력 없이도 권위를 가질 수 있었죠. 그 권위에 대해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었고요. 대항하는 건 불효요, 무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군국주의, 해방 이후의 권위주의 정권들을 거치면서 군대식 수직적 서열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는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모든 사회적 충돌, 가족 안에서의 충돌, 인간관계 속 상처들까지 그 뿌리는 결국 이 공짜 권위와 위계 문화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컨텐츠로 따로 한 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화가 조금씩 개선은 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대한민국 정서의 베이스인 이유, 그 중심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공짜 권위를 가장 극단적으로 구현한 시스템, 바로 한국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성격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이에게 권력의 맛을 처음 경험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고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아직 자아도 확립되지 않은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들을 데려다가 강제 계급사회에 집어넣고 시간만 지나면 고참이 됩니다. 능력이 없어도요, 권력이 주어져요. 대부분 동년배들인데 지들끼리 꼴랑 몇 개월, 1, 2년 차이 이런 걸로 갑자기 어른 행세를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개같이 굴어도 밑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천국이 따로 없죠. 내 맘에 안 들면 갈굼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 권력의 쾌감은 아주 강렬하죠. 문제는 이 권력이 거저 얻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들도 2등병, 1병 때 부조리함과 불합리함을 엄청나게 까댔어요. 이건 바뀌어야 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그런데 상병 되고 고참 라인 되면 사람이 달라지죠.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날라다닙니다. 요즘 애들 빠졌어, 라떼는 말이야 시작되는 거고요. 지들도 예전에 비하면 계속 나아진 환경에서 군생활 했으면서 지들이 세상 부조리는 다 겪은 마냥 과장하고 부풀려요. 열등감, 자격지심이 있는 인간들이 실제로 겪지도 않은 고생을 했다고 뻥치고 나중에 보면 아주 신화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권력이 잘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거저 주어진 것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본인이 아주 숭고한 시련을 겪은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망나니처럼 행동 못 하잖아요. 이곳에선 막 욕하고 지랄을 떨어도 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에 심취되어가지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가스를 뿌립니다. 지가 쓰레기짓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건지 마치 자기가 무슨 군대 질서의 수호자라도 되는 양 군내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아주 거룩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해요. 동물의 본성을 막 드러내도 괜찮은 곳, 별것도 아닌 애들이 마음껏 깝칠 수 있는 곳,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진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그런 과장 안 하잖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린 징병제니까.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온 거잖아요. 돈도 쥐꼬리만큼 주고 장담하건대 만약 군대가 미국처럼 대우받는 직업으로 인식이 되고 능력제로 실시가 되고 합당한 급여를 주면 전 우리나라에 정의롭고 멋진 강한 남성 여성들이 진짜 많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고된 훈련을 하는 부대들이나 엄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부대들 보세요. 자원에서 가는 곳엔 똥공기가 별로 없어요. 같은 목표로 뭉쳐진 집단에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필터링이 된 곳이니까 관심병사도 거의 없을 테고요. 반면에 일반 부대는 억지로 끌려온 애들이 천지고 관리가 힘들죠. 그러니 관심병사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서로가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명령 체계가 어쩌고 전투력 어쩌고 하면서 온갖 불합리와 똥공기를 정당화합니다. 지들이 말하는 전투력 1위 미군 시스템만 봐도 느끼는 게 있을 텐데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고참이 되면 군대 환경이 바뀌면 안 됩니다. 군대가 갑자기 개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차례의 권력 누릴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실컷 연상군 놀이를 하고 나서 이렇게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이상한 문화를 배워가지고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거칠고 갈구는 것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왜곡된 가치관을 장착한 채로요. 사회는 순종하는 자가 살아남고 충성해야 하며 사바사바 능력이 성과보다 우선이죠. 시간만 버티면 차례가 오고 권력은 자동으로 부여돼요. 실력보단 인맥과 권위가 더 중요하고요. 밑에서 실력으로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도 권위로 눌러버리면 돼요. 언제나 그랬듯 시대는 훅훅 변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잘 안 통해요. 나이가 많다고 강한 상남자라고 과거의 희생 따위로는 존경을 못 받아요. 그동안 갈고 닦은 게 술자리 능력, 아부 능력뿐이라 업무로는 경쟁이 안 돼요.
결국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존재감을 지키기 위해서 더 가르쳐 들고 아는 척하고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누가 대놓고 말해주나요? 그냥 피할 뿐이죠. 그렇게 본인만 몰라요. 더 외로워지고 더 분노하게 됩니다. 통하지 않는데도 기존 방식을 계속 고집해요. 눈치가 있으면 본인이 바꿔야 되는데 무능해서 다른 선택지가 안 보이는 거죠. 시야가 좁으면 시대의 흐름도 못 읽어요. 결국 아랫사람들 탓만 하게 되죠. 지 잘못은 없는 거예요. 분노는 점점 쌓입니다. 나는 순서를 기다렸는데 왜 내 차례가 안 와? 나는 그동안 참았는데 왜 대우를 안 해줘? 자기 정체성의 위기이고 존재가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무리에서 도태되어 홀로 남겨진 사자는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외로운 투쟁이 시작돼요. 군대에서 그 짜릿했던 달콤한 권력이 자꾸 그리워집니다. 그 분노는 점점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감정으로 바뀌고 끝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싶다는 파괴 본능으로 진화해요. 이게 바로 공짜 권력의 유효기간이 끝난 지금의 시대에 나타나는 추락의 방식입니다. 예전에 동물농장에서 어떤 도심, 어떤 주택에 개 수십 마리를 키우는 사연이 나왔었어요. 당연히 관리 안 되죠.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난리고 구청에서, 시청에서, 경찰에서도 다 나왔었는데 워낙 변덕도 심하고 대화가 안 되는 노인네라 결국 해결이 안 되었던 걸로 알아요. 주인은 젊었을 때 직업군인 출신이었고 전역한 지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군복 바지를 입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뭐 가족까지 단절됐고 개들과 살아가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가둬버렸어요. 전 그걸 보면서 그 아저씨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개는 통제가 되잖아요. 소리 지르면 움츠리고 때리면 복종하니까 본인이 군인이었을 때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줄줄이 막 움직이고 본인이 지배하는 그 쾌감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묻고 따지고 설득이 필요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가진 능력은 없고 지식은 딸리고 그냥 까라면 까야 되는데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조종이 안 되니까 그 권위의 맛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개들을 키우면서 혼자만의 세계에서 망상을 키우고 계시는 거죠. 이미 그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신 상태가 되면 이게 팔다리 잘린 거나 다름없는 건데 가족의 손길도 거부하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 다 밀쳐내고 결국에는 완전한 고립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현실이 아닌 망상 속에서만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사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깔린 구조와 군대와 조직 문화 속에서 형성된 공짜 권력의 중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언제나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 극단적인 방식으로 폭발하곤 합니다. 이번 송도 사건도 그중 하나인 거죠. 물론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배경이나 경험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바닥에는 똑같은 본질이 깔려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능력은 쥐뿔도 없고 성범죄나 저지르는 병신인데도 나이가 많으니까 남자니까 가장이니까 만으로도 갑질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때는 가정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던 아무 일도 못하는 무기력한 사이코 새끼가 사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감은 골마 있었겠죠. 그렇게 누적된 열등감이 결국 폭발한 건데 분노의 타겟이 처음엔 불특정 다수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폭탄 만든 것 보면.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생활비를 대고 있었던, 즉 현 시점에서 가장 힘을 가진 존재인 아들로 향했을 겁니다. 우두머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존재감을 증명하려 했던 거죠. 그리고 꼭 짚고 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결혼했다고 애 낳았다고 개쓰레기가 갑자기 막 철들지 않아요. 갑자기 성숙해지지 않아요. 애 낳았다고 갑자기 없었던 부성애나 모성애가 누구한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판타지, 집단적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말하죠. 부모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애가 부모를 전적으로 사랑하지 부모는 아이를 100%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본 없는 사람에게 애는 단지 짐이고 부담일 뿐입니다. 존속살인이 일어나면 어떻게 자식이 천륜을 져버리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그 자식 죽을 만한 짓을 한 거 맞는데요. 역으로 부모가 못지않은 쓰레기였을 확률도 250%입니다. 사람은 워리어 유전자가 있답니다. 옛날엔 사냥하고 싸워야 살아남았죠. 그 야생성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우린 서로를 죽이지 않기 위해 법을 만들고 질서를 지키고 이성을 발달시켜 왔어요. 물리적인 힘만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눈을 뜨고 세상을 좀 보세요. 사람이 가진 힘은 다양합니다. 지식, 말, 공감력, 절제, 책임감, 배려, 꾸준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힘이에요. 아직도 야생의 방식만 고집하지 마세요. 인류의 진보를 거부할 겁니까? 솔직히 지금 이 이야기들이 찔리는 당신들이 늑대 인간과 뭐가 다릅니까?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불안함, 조금만 건드리면 깨질 것 같은 와인잔 같은 그 위태로움, 폭발 일보 직전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존재.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는 거예요. 좀 사람들이 편할 수 있도록 바뀌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진짜 그럼 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역사는 말해줍니다. 힘으로 통제하고 억압해서 결말이 좋았던 사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긴 건 거센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었죠. 손흥민의 리더십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선수들이 더 큰 충성을 보이고 막 자발적으로 따르는 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왜 하나같이 손흥민을 위해서라도 꼭 우승해야 한다며 전투력을 끌어올렸겠냐고요. 영화 광해에서 보면 김인권 배우가 연기했던 호위무사, 사실 끝까지 그 이병헌이 가짜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목숨을 바쳐가면서 진짜 왕도 아닌데 지키려 했잖아요. 본인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그 피가 나는 발을 감싸줬잖아요. 이게 무슨 힘일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박힌 군대식 수직 문화, 무조건 강해야 한다는 집착, 지금의 방식은요, 진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력하게 만들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퍼뜨리고요, 남을 파멸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정과 친절은요,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고 냉소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위협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안전하다라는 감정을 주는 거. 그게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연습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